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이금입니다. 0대 40. 그야말로 집권 여당으로서는 전대미문의 재보선 0패, 참패를 거듭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지금 그야말로 당의 존폐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난 바로 엊그제였죠. 열린우리당에서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향후 진로에 대해서 논의를 거듭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뚜렷한 합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열린우리당의 앞날은 안개 속에 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당 당시에 100년 정당을 꿈꾸었고 개혁정당 또 전국정당을 내세웠던 열린우리당의 꿈은 결국 꿈으로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당의장을 파워인터뷰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오시죠. 지금 뭐 이렇게 박수를 받고 나오시긴 했습니다만은 박수를 받는 마음도 별로 편치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밤에 잠은 좀 잘 오세요? 잠은 잘 자는데요. 네. 아침 일찍 깹니다. 하도 걱정이 많으셔서요. 아침에 할 일, 하루에 할 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사실 창당 이래로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하지만 지금처럼 최대의 위기를 맞은 적은 없었지 싶은데 말이죠. 계곡이 깊으면 높은 산에 오를 수 있는 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습니다. 네. 과연 높은 산에 오를 수 있을지 없을지 참 저도 궁금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네. 의장 취임 당시에 독배를 마시는 한이 있어도 피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재보선 또 참패 이후에 당 일각에서는 김근태 책임론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독배를 마신 셈이신가요? 독배 마셨거든요. 국민 여러분이 해독제 좀 주셨습니다. 오늘 아주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오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당의 수장으로서 지금 같은 위기 국면에 여기 나오기 쉽지 않으셨죠? 좀 미뤘으면 했는데요. 네. 이금희 아나운서하고 약속을 해서 예. 약속을 안 지키면 미운털 베낄까 봐 나왔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건 정치인의 기본이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도 드리고 싶은 말씀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고 싶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목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꼭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이 간곡한 부탁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김근태 당 의장을 모시고 열린우리당의 앞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정계의 미래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파워 인터뷰 시작합니다. 12.5 재보선 후 집권 여당의 어두운 미래를 예측하는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정치개혁과 국민정당의 기치를 걸고 출범한 지 3년. 그동안 크고 작은 위기가 있었지만 목화 창당 후 닥친 최대의 고비 앞에 100년 정당의 원대한 꿈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집권당의 연이은 선거 참패로 충격과 위기감에 빠진 열린우리당은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위기를 타개할 수장으로 김근태를 지목한다. 당을 탄압시키고 단결시키는데 노력해달라 이런 채찍질로 생각합니다. 김근태 체제의 첫 평가전 7.26 재보선. 결과는 여전히 냉혹했다. 김근태 후도 민심의 방향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창당의 주역들이 창당 실패를 자인하기 시작했다. 이어진 12.5 재보선 완패. 민심에 KO패당한 의원들은 그러기 상태에 몰렸고 당 밖에서는 해산 명령에 최고장까지 받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창당에 앞장섰던 천정배 의원은 통합신당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민생개혁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통합신당론의 반대 뜻을 밝히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당내 친노그룹은 재창당론을 들고 나와 열린우리당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갈수록 골이 깊어지는 계파 간의 이견, 당청 갈등.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열린우리당 김근태호는 길을 잃고 차별할 것인가, 빛을 찾아 생존할 것인가. 12호 재보선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또다시 참패하고 말았고요. 4차례 재보선 결과가 0대 40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 창당 이후로 의장 교체만 9번이었죠. 당으로서는 나름대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인간적으로는 솔직히 국민이 좀 야속하다. 이런 심정이 들진 않으십니까? 좀 쓰라립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우리가 노력해도 어떤 불가능한 계곡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정말로 이대로는 안 된다.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네. 사실은 독배를 마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요. 진정으로 노력을 하면 국민들이 눈길을 주시고 손길을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조금씩 온기가 퍼질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슴속에 했었는데 제가 당의장 된 이후에 2번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지난 5.3일 지자체 선거가 반복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도대체 어쩌다가 당이 여기까지 왔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드시겠지요. 네, 그 원인에 대해서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얘기도 들었고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 서민 경제가 어렵습니다. 또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20대, 30대 청년, 장년들에게도 충분한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지 못한 점, 이런 게 아무래도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 후보도 당선시켜주고 최초로 민주개혁 세력을 원내 과반수 넘는 정당 국회의원 뽑아줬는데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고 사랑이 실망으로 변하고 반복해서 실망이 쌓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분노를 느낍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3년 전에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 얼마나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까? 근데 참 실망을 넘어서 분노로 변해 있고 그런 걸 들으면서 어떤 기업이라도 처음 시작할 때는 중장기 계획이라고 있는데 이 정당을 운영하면서 어떤 비전이랄까 중장기 계획은 과연 있었던가 지금 돌이켜볼 때 또 뜨거운 가슴과 이상만 있었지 실질적으로